어, 저기 간단한 치료제로서 이렇게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차, 그다음 율무, 포도 추출물을 합해가지고 한 번씩 만들어서 매일마다 먹는 눈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런 기능성 식품에 해당 하루 한 번씩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치료제입니다. 간단한 치료제인데 몸이 아플 때나 배 아플 때나 먹을 수 있는 커피하고 커피를 제 방식대로 이제 해가지고 커피를 하고 그다음에 원두 커피겠죠. 그다음에 매실청, 유자청을 갖다가 동결 건조를 시켜가지고 매실청이면 그는 발효를 시켜야 돼. 아니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킨 것만이 가능합니다. 액상으로 이렇게 매실청으로 만든 것은 수분을 날리고 가루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유자청도 마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한 번씩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 아픈데도 그렇고 몸이 아픈데 이렇게 치료제를 하루에 한두 번씩 먹으시면 돼요.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장 이제 기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피부를 이제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살균제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그 자신의 피부병이나 항문 피부나 뭐 어떤 사타구니 무좀 같은 거 해결할 때도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다면 제가 제 걸 보고 한 거겠죠. 유한낙스를 제일 많이 넣고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저도 연구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위험한 것은 전 하지 않죠. 제가 다 사용을 해보고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사타구니 곰팡이라든지 무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과 식초를 계속 스프레이통에 넣고 계속 발바닥에 다 없어집니다. 사타구니 이런 무좀 같은 경우 사타구니 완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자들도 많이 걸리고 항문에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드라이기로 일단 살균을 다 해요. 이렇게 진물 같은데 그래서 살균해서 화상 입지 않도록 좋아하시고 계속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잠시 하면 다 죽어요. 그럼 꾸덕꾸덕 마릅니다. 마른 다음에 요한낙스를 제일 많이 과산화수소, 베이킹소다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살균제를 만들고 그것을 스프레이통에 넣고 발라대요. 그냥 거기서 떠가지고 그래서 비닐장갑 끼고 손으로 그냥 다 바르셔도 돼요. 한 20일 바니까 없어집니다. 몇 년 동안 나지도 않고 몸에 냄새 난다면 거기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나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아마 평생 갈 듯. 그래서 머리에도 간지럽다면 그걸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이걸 좀 바르시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더라고. 머리에도 바라도 전혀 이상하고 머리가 빠진데도 그런 것도 없고 항문 피부가 제일 약한데 그것도 없고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살균제라 그러는데 그렇죠. 70% 원자력으로 이렇게 해도 공중에 날아가요 즉시. 그래서 그 살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혈액 호흡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거 이렇게 1급 발암 물질인데 그거를 살균제로 사용한다는 게 너무 어이없죠. 70% 원액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뿌리면은 즉시 날아가요. 그래서 7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언저리에서 대부분 살균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살균은 안 이루어져요. 이게 좀 이렇게 믿음이란 미신적인 믿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사용하냐? 이걸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뭐 수건에 묻혀가지고 목걸이 같은 데 여러 가지 살균하는데 아주 짱 좋습니다. 스프레이통에다 제가 개발한 거. 다른 데 개발했던 제거 보고 한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제가 개발한 거. 한 20일에 한 달쯤까지 계속 바르니까 없어지고 다시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에는 곰팡이가 습기가 항상 있으니까 항상 말리시고 미리미리 살균하세요. 뭐 곰팡이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다시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 방식대로 만든 호두, 땅콩, 건포도 혼합이 돼요. 땅콩만 하셔도 되고 호두 따로 하셔도 되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다량으로 해서 후라이팬에서 녹여가지고 사탕처럼 이런 방식은 없어요. 제조 방식 자체 같은 게 사탕처럼 해서 설탕을 녹여갖고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녹으면 열을 식히면 이게 사탕처럼 됩니다. 엄청 맛있어요. 뭐 환상적인 맛이에요. 호두만 해도 되고 땅콩, 각종 그다음 건포도 좀 넣어도 되고 그렇죠. 그 새멸치 있죠. 새멸치를 살짝 그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렇죠. 그 설탕 같은 거 많이 넣고 건포도 넣고 땅콩, 호두 뭐 이런 견과류, 아몬드 같은 거 넣고 그걸로 견과류를 해서 그걸로 강정 만들어가지고 꿀 같은 것이나 넣고 강정 만들어갖고 차가워진 덮인 차갑게 이제 식힌 다음에 사각으로 잘라서 먹어도 돼. 그것도 되게 맛있어. 히트 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새멸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파래김하고 이렇게 섞어서 청양고추하고 섞어가지고 청양고추 안 넣어도 됩니다. 설탕 넣고 소금 좀 넣고 볶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과자처럼 만드니까 되게 맛있죠. 땅콩을 넣으셔도 맞아. 그런 것들도 되게 히트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부분과 기능성 식품을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좋아지게 하는 거. 피부 좋아지게 하는 걸 한 포씩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백열 정도의 필라멘트 부분에 이렇게 배 나온 매듭처럼 조금만 매듭을 주시면 너무 두껍게 하면은 과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매듭을 주시면 뭐 이제 그 부분에서 밝게 빛나고 백열 정도도 굉장히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전 세계 이거는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매듭을 체결해 주는 것, 이 부분이 전체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일정의 부분에 가장 다른 부분에 사용됐을 때는 일종의 압력을 증폭시키는 장치인데 백열정구 자체의 성능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과 눈이 있으니까 이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열정구가 이렇게 새롭게 조명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백열정구는 자연빛에 가까워서 이 부분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피부 좋아지는 거 한 폭씩 먹는 아이템인데 율무, 포도, 뽕잎, 번데기 가루, 사과 가루 또는 뭐 소고기 가루까지 가능하다면 같이 섞어가지고 율무, 포도, 뽕잎, 번데기 가루, 사과 가루, 포도, 그러니까 소고기 가루까지도 같이 이렇게 한번 익혀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을 가공해서 서로 섞어서 하루에 한 2번씩 먹으면 피부가 엄청 좋아집니다. 피부 좋아지는 화장품 이것을 가공해서 자연 화장품으로 팝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바르시면 맛있게 변합니다. 뭐 이렇게 율무, 포도, 뽕잎 이렇게 번데기 가루, 사과 가루만 하셔도 되고 소고기 가루 같이 섞어도 되고 피부가 좋아지는 아이템. 피부가 좋아지는 비누, 율무, 사과, 포도, 뽕잎 이것만 가공해서 비누나 액체 비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거 가지고도 그렇죠. 그거 해도 괜찮아요. 머리에 발라가지고 영양분을 좀 주는 식으로 해갖고 하고 나중에 샴푸 하셔도 되니까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으로서는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만든 술인데 기존에 그렇게 맥주 혐오를 하지 않고 또는 누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존에하고는 틀린 기존에서 어떤 술 만드는 방법 혐오를 했더니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스트 몇 개 빵 만드는 이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건조 드라이 이스트였는데 좀 잘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섞어 갖고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 잘 됩니다. 전자레인지 같은데 돌리지는 않고 보온실이 따로 없어서 설탕 넣고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얘네들을 그러니까 엄청 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섞어 포도주 만들 때도 섞고 막걸리 만들 때 섞고 포도주나 막걸리 만들 때 제가 이렇게 엿기름을 부직포에 싸갖고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원래 식혀놨는데 쓰는데 한번 써봤어요.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청 맛있었어요. 이산화탄, 그 다음에 매일마다 설탕을 줘서 저어줬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하려면 뚜껑을 좀 약간 닫고 조금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산이 좀 없는 이런 것을 그냥 일반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부주보 2장 겹씌워서 이렇게 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술을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제일 맛있었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방법으로 만든 거죠. 포도주. 제가 따라하면 당연히 제가 보고 한 거겠죠. 포도주. 엿기름 넣는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소금하고 꿀도 좀 넣고요. 맨 마지막에 설탕도 같이 추가로 또 넣습니다. 여기다 뭐 이렇게 맥주, 제가 만든 방식으로 만든 맥주에 뭐 포도주나 각종 딸기주, 망고주 뭐 모아가지고 어떤 또 이렇게 코코넛주 여러 가지 섞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대추, 야자주 이런 거. 제일 맛있는 것들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하고 망고주도 아주 맛있었고 딸기주도 아주 맛있었어요. 딸기도 맛있고 그다음에 대추, 야자 대추주. 이 대추하고 야자 대추를 같이 섞어서 만든 것도 맛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코넛주가 맛있었고요. 코코넛주에다 이런 과일주들 망고라든지 딸기랑 섞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귀리주는 그냥 만든 맛이 없고 볶아가지고 만드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명품주라고 생각합니다. 귀리주. 그 다음에 뭐 크림베리주, 체리주도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맛있는 것 중 하나가 치즈 우유주. 우유에다가 체다 치즈를 녹여갖고 끓여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 설탕 넣고 꿀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하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치즈주도 발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손으로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음료수에 뭐 커피나 콜라에 타먹든지 맥주에 타먹든지 아니면 코코넛 주에다가 코코넛주 마시거든요. 코코넛주에다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혼합주를 마셔도 만들어도 대박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아이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수 며칠만 발효를 시켰고 한 4일, 5일 정도만 발효를 시켰고 저도수에 그래서 딱 기분만 좋게 하는 취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아프고 구토도 없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딱이 음료수에 타 먹습니다. 여러 가지 음료수에 타 먹으니까 다 맛있습니다. 우유에다가도 타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없어요. 제가 만든 방식으로 이렇게 커피 로스팅도 제가 만든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로스팅 해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된 다음에 체에다가 물에 살짝 씻어주고 다시 볶아주는 커피 로스팅 방법 이것도 없고 고추장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만드는 고추장 끓여가지고 만드는 된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 고추장에다 소금을 많이 넣고 마늘 갈은 거 넣고 그다음에 미더덕 가루 조금 넣어주고 뭐 유자청을 넣을 수도 있어요. 유자청이나 가좀 이렇게 매실청 뭐 이런 유자청이나 또 아니면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특별 막고추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마늘 갈은 거 간장 진간장 넣어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꿀을 넣습니다. 꿀이나 설탕 이게 설탕을 세미하게 갈아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청양고추를 섞는다든지 뭐 해산물도 섞어도 되고 뭐 이렇게 각종 고기를 갈아가지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같은 거 갈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막고추장 만들어 먹어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끓여가지고 추장을 만듭니다. 아마 끓이면 곧바로 익고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상온 더울 때는 하루 이틀 이 정도만 놔둬도 금방 익어가지고 곧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든 즉시 그냥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된장도 이와같이 똑같이 방식. 된장은 약간 소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뭐 각각 멸치 액젓과 사과 이렇게 멸치 액젓 같은 거 좀 섞어줘도 되고요. 새우 액젓을 좀 섞어서 만들고 그때마다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액젓이라고 멸치 액젓과 새우 액젓과 까나리 액젓을 섞어가지고 김치 담글 때 한꺼번에 담는 통합 액젓, 그것도 제 아이디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꽤 많은 게 있어요. 이건 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니까요. 예, 아이템을 도둑질하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저작권, 그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거, 저는 이제 식품산업에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곳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 미국 지적재산권 나라죠.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타 모든 뭐 UFO 만드는 기술이나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든 산업화 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반도체도 들어가고 반도체 설계에도 들어가고 각종 기판 설계, 뭐 A사를 기판 설계 다 들어가고 모든 산업, 자동차 산업 기판 설계에도 들어가게 돼요. 비행기 기판 설계도 들어가지 않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통로를 넓혔다 좁혔다 두텁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밖에 매듭을 줬다가 매듭을 이제 3중 구조로 막 두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3중 구조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3중 구조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통로를 좁혀갔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와서 하류로 내려갔던 물이 다시 올라가. 이게 반도체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적층해가지고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로를 넓혔다 좁혔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사각에 이렇게 통로를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원형 사각으로 찍고 작은 거, 큰 거 뭐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매듭 기술 이런 식으로 분기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분기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통로에 매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닥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통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방식이 이렇게 발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나열하는 이런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철 옆에 용수철 붙이는 그 기술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뭐 다양한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회전 통로에다가 이렇게 스크류식 회전 나사 구조, 서로 간격이 크고 작은 나사 구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연소실에서 하나의 연소실로 합쳐가지고 회전체를 통해서 열을 분사해가지고 수직 이착륙, UFO 수직 이착륙에 쓰는 기술인데 거기서 수직 이착륙 기술인데 점막 플러그 제만의 인공번개처럼 이렇게 금속체 잘 견딜 수 있는 금속재를 선택해서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강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바바박 하는 인공번개 현상이라 그것이 이제 근처에다 피레점 두면 그렇죠. 이렇게 전기 전송 기술과 전파 전송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면 이게 점막 플러그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 말씀. 그다음에 열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현상. 여러 연소실에서 열을 모아가지고 불꽃 점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믹서기 같은 회전 믹서기 같은 걸로 돌려가지고 믹서기 구조가 좀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내보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에서 장약을 터뜨려가지고 하나의 한 포로 여러 군데서 한 포로 멀리 있어 초사정거리 엄청난 거리에 그런 것들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열추진으로 해서 잠수함 모래가 그래서 이렇게 소나 같은 게 들키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비행체도 열수정 미사일에 이렇게 추적당하지 않고 안에서 조용히 떠 있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게 조용하게 열추진만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그런 방식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만들었습니다.